다음으로 정경련 김병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정경련을 찾아주신 김기현 대표님,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유성걸 기재위 간사님, 또 유상범 의원님, 부작은 의원님 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왔지만 미리 지금 안 오셨지만 미리 지금 이철규 의원님 오신다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역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여건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도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은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또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다들 지금 1.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큰 걱정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인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잠재 성장률을 크게 지금 위협할 그로 보이고 또 그런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 국내의 여건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곳곳에서 이 자원의 모기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인데다가 또 한편 공급망 자체가 지금 붕괴가 돼서 새롭게 지금 형성해야 되고 이런 바입니다. 이 정부도 그렇고 당도 여당도 그렇고 또 뭐 기업들도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열정이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혁신 역량이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자면 개인과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규제를 정말 대폭적으로 좀 완화해주고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그 대통령께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그 우리가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룸을 말하자면 그 공간을 훨씬 넓혀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서로 그 협력을 통해서 제3국 진출이나 또 새로운 어떤 공급망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그 당과 정부가 좀 힘을 합쳐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에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우리 회원사에서 해주시고 또 각별히 이제 대표님께서 또 정책위의장께서 잘 챙겨서 좀 저희들 이야기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병준 정경련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책 간담회 자리에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김병준 회장님은 사실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 출신이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 또 가치와 비전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외쳤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에 정경련 회장이 되신 만큼 여기서 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초창기 시절에 정경련이 수출을 주도하고 외국 자본, 외자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경제개발 초기에 정경련이 해왔던 그런 혁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준 회장님께서 이제 정경련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고 계실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이 정경련의 발전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라가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마하기 전 5년간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서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계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로 매우 돈독해진 관계를 토대로 해서 더 긴밀한 경제협력, 양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정경련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도 있지만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더 많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도 막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단련과 함께 우리 정경련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에 참여하면서 도쿄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공동 사업을 위한 운영위와 자문위를 설치라고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다 밝은 회복된 한일 관계의 변화, 그 혜택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정경련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실 때도 정경련이 주체가 되어서 워싱턴 DC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또 한미 첨단 산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 노력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것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복합적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KBI에서는 며칠 전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IMF가 1.7%에서 1.5%로 OECD가 1.8%에서 1.6%로 낮추고 한국은행이 1.7%에서 1.6%로 낮춘 데 이어서 국책연구원마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5월 10일 날 이번 달 10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달의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만 7천여 명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2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률, 무역 지수, 제조업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불안을, 경제 둔화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그게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꾸 이 국회가 그러지 못해 정말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를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오랜 시간 협업관계로 이어왔던 보건 의료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라는 꼼수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서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첨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 탈법이 만성화된 그 일부 귀족 거대 노조의 잘못된 것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국마다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에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건의사항들 미리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어젠더들도 있는데 우리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추 정책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병준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로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은 여전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주요국의 경제 전망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되고 있고 탄소 중립 등 산업 질서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서면으로 주신 그렇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봤습니다. 주로 세제 경쟁력 개선이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생산적 논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저까지요?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병준 회장님과 우리 임원사 의원 여러분 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경련의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사 여러분들의 이런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우리가 인류가 또한 검증한 이런 이 좋은 제도를 뒤로 팽개치고 이런 이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이 정책을 도입하고 시장 경제 원리를 강글이 무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장 동력도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우리는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해서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우리 전경련이 과거에 이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듯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과 정책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구성원 모두가 우리 정경련의 우리 회원사들이 추구하는 시장경제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정연 대상전문께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연 배상근 전무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 수지 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IMF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기업 활력 둔화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될 우려가 큽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제 경쟁력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D 세 공제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민간 R&D 투자의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은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R&D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 60%가 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킵니다. 납세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축소해 기업인들에게 경영 활력을 불어넣을 때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란 기업이 투자와 임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배당이 2018년부터 사회 환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의 세액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 소득을 국민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최근 주주 중심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인 세율 인하를 건의드립니다. 법인 세율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고 세율이 높습니다. 높은 최고 세율로 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해 글로벌 세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쟁의행위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어 쟁의가 발생하면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큰 차질을 받습니다.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빈번히 발생하는 파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이 모호하여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교섭 의무 등에 대한 소모적인 분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시켜 조직 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만능주의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확보 의무의 대상 등의 규정이 모호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개정해 주셔서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 활성화 과제입니다. 먼저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 출자 투자를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계열사 인수 시 자회사 간의 공동 출자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나 M&A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 투자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유사업종의 자회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공동 투자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객 자금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카드사나 캐피탈 등의 여신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신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 기능만 있기 때문에 고객 자금을 유용할 여지가 적습니다. 또한 해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금융회사 보유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지주회사의 여신 금융사 보유 금지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고 OECD 36개국 중 25위일만큼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만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